그러니까 사드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방부가 28일 날 사드 연내 배치가 어렵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거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후에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음 날 입장을 바꿨죠. 북한이 이제 미사일 도발을 한 이후에 임시로 일단 지금 2기는 배치돼 있고 외관에 있는 이 4기의 그 사드를 임시로 또 배치를 하겠다. 안 된다고 했다가 1년 후에 한다고 했다가 또 임시로 배치한다고 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약간 오락가락 아니냐라는 또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일단 그 28일 날에 이제 미사일을 쐈잖아요. 네. ICBM을 쐈고 29일 날에 바로 이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날에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네. 사드를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14시간 만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 네. 그리고 또 26일 날에 이미 그 도발 징후를. 도발 징후를 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서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그 발표한 게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 네.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네. 이 어디까지나 이 임시 배치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드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렛대로 좀 삼아서 네. 이걸 뒤로 물릴 수도 있고 이걸 지렛대로 쓸 수도 있고 좀 이런 기회를 좀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요, 예. 이게 저는 좀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임시 배치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 계속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만약에 환경 영향 평가를 했더니 뭐 안 되겠는데라고 하면 다시 뺄 건가요?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건 대선 후보 당시에도 사드에 대해서는 약간 반대하는 입장 쪽에 가까웠었고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도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오셨었기 때문에 지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에게 또 굉장히 외면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절충적인 안을 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지금 현재 북한에서 계속 도발하는 것과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사드와 관련 대응을 보면 분명 이틀 전에 도발 징후를 알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그때는 또 이 사드는 올해는 힘들고 내년에 배치한다고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좀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그 지점이죠. 설명이 좀 네. 필요하지. 그게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정리가 될 생각합니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청와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는 징후를 포착했다고 하는 것하고 실제로 쏘는 것하고의 쏘는 어떤 결정을 갖고 그냥 미사일을 쏘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징후를 파악하는 것은 정보자산을 통해 가지고 징후를 파악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실제로 언제 실행에 옮겨질지는 청와대도 단정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청와대 설명이 맞다면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기본적인 매뉴얼상으로는 북한이 만약에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에는 사드 4기 추가 배치 그리고 한미 탄도탄 미사일 훈련 이런 것들을 매뉴얼로 갖고 있었던 대로 일단 행동에 옮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도발 징후를 미리 파악을 하고도 왜 사드 4기를 배치하는 것을 일반적 환경 영향 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청와대 네. 설명으로 보자면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요. 만약에 중국이 경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가뿐하게 사드 배치를 결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한테 직접적인 경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외교는 어찌됐든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배치하더라도 이건 끝난 게 아니야. 중국한테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니까 경제 보복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오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외교적 어떤 그 명분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라도 네. 일반 환경 영향 평가하고 완전 배치한 것은 아니고 아직 실제로 배치를 해놓고 운영을 하고 네. 있지만 그런 명분이라도 갖지 않으면은 만약에 중국 이렇게 미국하고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에 더 경제 제재 심하게 하겠다고 하면 우린 정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줘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그 2015년도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수석됐을 때부터 그 사드 빨리 배치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청와대하고 충돌하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그때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논의도 안 하고 협의도 안 하고 결정된 것도 없다. 쓰리 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고 빨리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입장에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결정하고 난 뒤에 단호하게 중국에다가 이거는 방어 무기면서 우리로서는 절실한 무기다, 생존과 관련된 무기다라고 딱 입장 정하고 여야가 통일해서 그렇게 쭉 나갔으면은 저는 네. 중국이 조금 한번 자기들의 이의를 제기해보고 그 뒤에 이런 식으로 뭐 군사적 압박, 경제적 제재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그 대선 과정에서 이걸 다시 물릴 수 있는 여지를 주면서 중국 입장에서 판단을 다시 한 거죠. 그러면 좀 상황 변동의 여지가 있네. 우리가 밀어붙이면은 네. 이거 취소시킬 수도 있겠네 싶으면서 이제 군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더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자기들이 판단한 게 이제 경제 조치니까 네. 그때부터 경제 제재를 계속하고 피해를 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만약 그 여지를 계속 주면은 조금 더 경제 압박해서 더 이상 민관에서부터 국민들이 경제 제재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소리만 나오면은 저것도 원점 무효시킬 수 있겠다라는 네. 기대를 갖고 경제 제재를 더 세게 할 가능성에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안 된다. 이거는 상황 끝이다. 우리로서 선택 여지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중국으로서는 경제 제재를 가해도 이거는 상황 변화가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해야 제재를 안 하지. 못을 박아야 된다.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 싶으면 더 아마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이 사드 문제는 그만큼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네 기를 또 임시 배치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드 한 개 포대를 배치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들어왔던 또 사드를 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민들 설득하고 중국을 잘 설득하는 과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여인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 휴가 떠났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떠났는데요. 과거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얘기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휴가기임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들 휴가 가시는 아직 휴가를 언제 간다라는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데, 그러면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하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좀 쉬면 네. 북한 도발이 꼭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근데 대통령의 여름 휴가는 항상 이런 징크스가 있었어요, 네. 사실은. 왜 그렇게 여름에 뭐가 이렇게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네, 있고 그러게요. 휴가만 가면 그렇죠. 예.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비상시국에 휴가 떠난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창에 들리는 행보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일부러 그냥 휴가로 곧바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쉰다고 하면은 이게 국민들을 이해시키거나 하긴 어려울 것이다. 아마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하는 활동도 일부 하고, 네. 그 다음에 휴가지로 선택한 곳도 진해. 해군 그러니까 지금 해군사령부가 이제 부산 쪽에 있지만, 지금 이제 해군 교육사령부도 있고, 네. 아무래도 군사적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바로 대응할 수 있고, 또 군 지휘부하고 곧바로 이제 한 라인을 연결할 수 있는 곳을 일부러 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누누이 얘기했고, 지금 청와대에도 얘기하지만, 국민의 휴식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다. 네. 그러니까 사드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 휴식권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휴가 안 가면 또 공무원도 눈치 보고 장관도 눈치 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런 차원에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 또 대통령이 휴가 안 간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이. 네. 청와대 설명으로는 그런데 저도 일면 타당한 그럴 지적이라고 수 있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휴가 안 가면 정말 또 또 북한이 진짜 큰일 불안한 내는 거 거 아닌가 또 이게 안보적으로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김창원 차장 근데 네. 보면 이게 보통 대통령 휴가는요 대통령 이게 외부에 이제 또 동선이나 이런 게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 비공개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먼저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네. 예. 예, 이번에 문 대통령 휴가는 어저께 출발했죠. 어제 출발했죠. 출발해서 이제 강원의 평창 올림픽 예. 경기장 시설을 둘러보고 거기서 1박을 한 다음에 어. 오늘 경남 창원의 진해 군부대로 예. 이동을 합니다. 진해 해군기지로 이동하는군요. 해군기지 예. 안으로 가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휴가를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이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고 해서 지금 이 시국에 휴가를 가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가면은 또 그 부대 내에서 할 걸 다 챙기겠죠. 네. 예. 그러면서도 이제 국민들한테 일희일비하지 않고 이제 북한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예정대로 뭔가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인을 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김정숙 여사도 휴가 같이 백성문 변호사 네. 같이 떠났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저 어제 그 평창에 대통령이 가서 왜 스키 점프대도 막 둘러보고 그랬잖아요. 시민들하고 셀카도 찍고. 근데 김정숙 여사의 모습은 안 보이더라고요, 어제는. 사실 예. 같이 다니셨으면 훨씬 더 홍보에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김정숙 여사는 같이 계시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만 어제 이제 홍보 활동을 하시고 아마도 지금 뭐 그 평창